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6페이지, 민주국가와 정부,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정부 형태, 정부 형태와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핵심이죠. 우리 이제 헌법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네요. 자, 정부 형태는 여러분 전형적이라는 표현 중요하죠. 전형적이니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전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회의 다수당이 차지한 정당이 총리가 돼서 행정부를 구성한다. 가는 의원내각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반면 나는 대통령제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특징이죠.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물론 뭐 탄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보다는 의원내각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제가 좀 더 행정부가 안정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도 대통령 탄핵이 지금 최근에 좀 여러 번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는 좀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에는 내각 불신임권이 있기 때문에 금방 바뀌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제는 원래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편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대통령제에서는 연립내각 같은 거 구성이 안 돼요. 자, 연립내각이냐 단독내각이냐의 문제는 의원내각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내각제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부는 의회 예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왜? 의원내각제는 의원들이 만든 내각이니까 야, 너 해산해. 야, 너 해체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난 너를 못 믿겠어. 그러면 너는 해산해. 그럼 우리 다시 총선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은 갖고 있지만 법률안 제출권은 원칙적으로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7번의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을국의 정부 형태. 자, 갑국은 여러분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도 뽑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만든 내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짬뽕된 거네요. 합쳐진 거네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프랑스에 있는 이원 집정부제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여러분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이건 뭡니까?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겠네요. 자, 내려오겠습니다. 자, 뭐 밑에는 요거 정도? 자, 갑국의 요쪽에 이쪽은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B당 소속이래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서는 동거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게 무슨 동거정부? 자, 여러분들 이원집정부제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원집정부제가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가 꼭 나올 겁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동거정부.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의회에서 구성한 내각과 그 다음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다른 정당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원화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 A당이 대통령이고 B당이 총리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A당이 될 수도 있죠. 자, A당이 될 수도 있죠. 국민들이 대통령도 A당 사람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의회 다수당도 A당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동거정부가 아니겠죠. 근데 자, 국민들이 A당을 대통령으로 뽑고 B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동거정부죠, 그거를. 자, 행정부가 국회가 만든 행정부가 하나 있고 또 국민이 직접 만든 행정부가 또 하나 있다 보니까 동거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 또
비상대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상대권.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 국가 비상시에 자 총리와 총리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이 서로 충돌할 수 있으니 그때는 대통령 중심으로 권리를 행사해라. 이게 비상대권입니다. 자, 요게 이원집중부제만의 어떤 특색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정답은 1번.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에서는 단독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을국에서 단독내각이 구성되려면, 자, 의원내각제에서는 이 의회 선거 결과가 양당제 결과가 나왔다. 즉, 양당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다당제 결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양당제일 때에는 어떤 내각이 구성이 돼요? 단독 내각이 구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당제 결과가 나올 때는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자, 총 의석수가 200인데 지금 100이 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당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무슨 내각이겠습니까? 예,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각국과 을국 모두 엄격한 권력 분립. 예. 여러분, 각국과 을국 모두, 엄격한 권력 분립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어느 정도 권력이 융합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완전히 권력이 융합되어 있는 상황이죠. 엄격한 권력 분립이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갑국과 달리 을국의 총리는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의회에 대한 우리가 요거